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가 이 산림보호인데요. 이 산림 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이 세계 곳곳에서 산림 벌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유럽연합 등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이 산림 보호가 필수인데요. 이를 위해서 국제협약인 산림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산림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열대우림 지역인데요. 예. 열대우림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산소를 배출을 해주고요. 또 기후변화를 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열대우림이 급속하게 사라지면서 유엔 식량농업기구 등 강력한 우려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예. 네이처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산림선언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는 지구의 숲을 보호하겠다는 세계적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산림 벌채 비율은 2018년에서 2020년의 기준 평균과 비교해 볼 때 2021년에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나 이 정도 벌채 감소 비율은 산림 벌채를 끝내기 위한 연간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산림 벌채를 줄이려는 노력에 가장 협조하지 않는 지역이 열대우림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산림 손실이 일어난 브라질은 기준 연도와 비교해서 2021년 산림 벌채 비율이 3%가 더 증가를 했고요. 네. 남미의 볼리비아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산림 벌채도 심한 곳에서는 각각 6%와 3%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저지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은 산림 파괴와 관련된 농산물과 가공품의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기후변화 저지를 위해서는 이 산림 보호가 필요한데 특히 열대우림 지역의 산림 파괴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를 줄이기 위해서 유럽연합이 칼을 빼든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라든가 유럽연합의 그 의회 같은 경우 산림 파괴와 관련된 농산물이라든가 가공품의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네. 규제 대상품 산림을 파괴하고 만들어진 농장에서 생산되는 콩이라든가 소고기라든가 파묘, 코코아 등 또 혹은 커피 등과 같은 농작물뿐만 아니라 목재라든가 고무 같은 원자재, 또 가죽이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가구 같은 2차 가공품들로 다 수입 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네. 유럽의 수입 유통업체들은 이 규정에 따라 자사 제품이 2020년 12월 말 이후 산림 파괴에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유럽연합에서 물건을 팔 수 있게 되고요. 만일 위반할 경우 유럽연합 내 총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매우 엄격한 것은 비록 원산국에서 합법적인 벌목에 의한 개간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유럽연합에는 수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합법이나 불법 여부를 막론하고 산림 파괴와 관련되지 않아야만 수입이 허용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강력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은 그만큼 열대우림 파괴가 심각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엔은 1990년 이후에 전 세계에서 4억 2천만 헥타르의 숲이 파괴되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농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축산 사료용 콩을 재배하던 커피 농장을 위해서 산림을 파괴하고 농장을 조성하는 이런 것들이죠. 네.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열대우림 산림 파괴 사례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볼리비아로 지난 2002년부터 20년 동안 브라질에서는 262만 헥타르의 아마존 숲이, 또 인접한 볼리비아에서는 30만 헥타르의 아마존 숲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우림 지대를 가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광업이라든가 소규모 농업용으로,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파묘 농장 이 개간을 위해서 산림이 현재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죠. 네,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의 이런 규제에 대해서 열대우림 국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보일 것 같은데요. 지난 4년 동안 열대우림 파괴가 가장 심각했던 지역이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이었는데요. 네. 브라질의 전 대통령이었죠. 보우소나로가 경제개발을 위해서 열대우림의 산불을 지르는 것을 묵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상 최악의 그런 산림 파괴가 있었는데요. 지금 대통령에 당선된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호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대신 선진국들이 막대한 기금을 달라,
지금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콩고 열대우림도 현재 심각한 산림 파괴 직면에 있는데요. 작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콩고 열대우림 개발을 국제사회의 경매로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선진국이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서 6,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열대우림에 있는 석유 매장지를 개발할 경우 연 42조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산림보호 약속을 파기한 겁니다. 네. 유럽연합이 산림을 훼손하고 생산된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세계에서 주요 파묘 수출국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유럽연합에 대한 파묘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전 세계 파묘 수출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일 유럽이 제재를 가한다면 아예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네. 파묘의 상당량을 수입하는 유럽연합에게 경고한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보호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유럽의 입장은 이해는 되지만 문제는 열대우림 지역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가들이라는 점이거든요. 해결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좀 더 지혜로운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산림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KBA 더 반기성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